사람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명품 핸드백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면은 휩쓸려서 다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저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되게 많이 권하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여행 다니고 여유 있지? 그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거기에만 쓰임이 있고 어느 정도 저는 세상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사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요. 제 인생은 그걸로 점철돼 있는데. 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그분들의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듣는 신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정말 안정된 게다가 약속된 자리를 저버리고 뭔가 도전한다는 거 말이 쉽지 사실은 책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모실 이분은 정말 잘 나가는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 벌써 작가로 변신한 지 17년 그 사이에 도대체 그동안 직업이 몇 개예요. 이 사람 뭐하고 사는지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열정 또 자유의 아이콘 손민아 아나운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사 일에 지치고 하는 일에 지치고 이럴 때마다 용기를 낼 때 이분이 쓴 책을 읽는다는. 그래서 세상 살기 답답하고 갑갑해질수록 책은 계속 잘 팔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불안할 때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아무나 직장을 그만뒀다가는 낭패보기 쉽습니다. 네. 최근에 어디 또 여행 다녀왔어요? 산티아고 딱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산티아고 네. 길을 딱 마쳤겠네요. 7월 7일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출장을 다닙니다. 네, 스페인을 많이 갔고요. 네. 올해만 2번 갔고. 일하죠? 사업하죠 지금 거기랑. 네, 내일 또 갑니다.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돼요?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네. 좀 두 나라 혹은 문화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연결해보고 싶다. 그동안 스토리텔링만 했으니까 조금 더 그보다 다른 매개체를 가지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유를 한국에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진짜 사업이네요. 네네네. 방송과 상관없는 일종의 무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기보다는 그걸 매개체로 해서 지중해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좀 이렇게 두 나라를 가깝게 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스페인과 한국을 네.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철이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예외 없이 3주에서 한 달이 무조건 휴가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겠다. 제가 유학을 가서 우리는 그 당시 KBS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눈치 보고 겨우 허락받고 동료들한테도 미안해하면서 녹화 막 이만큼 따놓고 거의 코피 터지기 직전에 휴가를 겨우겨우 휴가인지 뭔지 가잖아요. 그게 가죠. 일주일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1년에 네 휴가 일주일이라고 했더니 제 친구들이 15년 동안은 여름휴가를 못 간 거 안 믿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농담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이 되냐 그게. 거기는 그럼 한 달 휴가를 진짜 가요? 네, 한 달씩 휴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 중에서도 약간 그 좀 쉼표가 잘 찍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점점 GDP가 떨어지지. 저희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저희는 그런 각도로 바라보나. 근데 GDP가 네. 떨어져도 행복해요, 걔네들은. 그게 네, 우리는 GDP가 높아져도 GDP가 불행하니까 올라가는데 그게 좀 문제인데 답답하니까. 반대예요.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참 지금 저 올리브유 사업하시고 방송도 자주 하시고 네, 그렇죠? 네. 또 제 뭐 개인 채널도 있고. 개인 채널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퇴사한 이후에 책을 네. 15권을 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산티아고 다녀온 책까지 해가지고 이제 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또 출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출판사도 출판도. 하시고. 네. 좀 세상의 모든 그런 스트럭처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 역시 물론 훌륭한 출판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자이면서 또 책을 많이 냈고 이거를 그 좀 내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시스템 안에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출판 등록을 한 거죠. 산티아고를 걷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잠깐 방금 그 무거운 짐 이야기했지만 다녀오신 분 많이들 걸으러 가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갑니다. 이야기 중에 네.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가죠. 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짐 이야기 하셨잖아요. 짐을 내려놓기 게임이다. 왜냐하면 오래 걸어야 되니까 준비할 게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짐을 꾸리면 이게 무거워지는. 네. 그럼 걷기가 힘들어지는. 네.
내려놓기 싸움이다. 산티아고를 걷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집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기 전에 계속 고민을 많이 해요. 몇 킬로를 가져가야 되지? 몇 킬로를 메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매일매일 그 싸움이에요. 진짜 종이라도 잘라내고 싶고 옷이라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이제 괴로운데 그런데 이제 다 걷고 나면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됩니다. 내가 메고 걸었던 그 가방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짐이 필요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혹시나 해서 갖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인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없으면은 불행하지 않을까? 돈 이만큼 없으면 불행하지 않을까?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에 사는 경우가 많고 사실 다 지나고 보면은 필요 없는 그렇게 건데. 필요 없는 걸 필요 수 없는 있다. 김 원장 기자님 집에 있는 네. 책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나중에 뭐 필요할까봐 사놓은 거 많죠. 라면 받침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다 필요 없는데. 여러 가지 용도. 저는 엄청 원래 디톡스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데 네. 산티아고 갔다 와서 또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디톡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멋있는 조합인 게 온 몸은 정말 부서질 것처럼 힘들어요. 내 몸에 이렇게 많은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렇게 뼈가 있었나 이제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이중적인 조합이 우리 몸에서도 이제 뭐 마라톤 뛰고 이러면은 그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힘드니까 오히려 되게 그 행복해지는 어떤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는데 앞에는 정말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타인들이 막 거기에 드문드문 그 길 위에 나처럼 고생을 하고 걷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동지애를 느끼면서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세로토닌 막 나와요.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불면증 이런 거 있는 분은 그냥 가시면은 3일 만에 다 해결됩니다. 제가 사람이 뭐 말도 아니고 서서 걸으면서 잘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한 3번 정도 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아니 좀 천천히 나눠서 걸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됩니다. 단체로 가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한 거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굳이 뭐 며칠 안에 주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 한국 분들은 거기 와서 이것도 경쟁을 해 왜냐면 경쟁을. 우리 보름 있다가 출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거기서는 경쟁할 필요 없고. 내가 여행사 홈페이지도 네.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어디라고 해놓고 그 막 사진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 홈페이지는 유럽 17개국, 아시아 뭐 8개국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몇 개국을 돌아다니는 코스냐가 되게 중요하게 그 관광버스가 로마에서 뭐 새벽 6시 20분쯤 출발하죠. 이만한 샌드위치 하나 싸주고 김밥 싸주고 그렇지. 치열하게 여행도 네. 치열하게. 우리 한국식이죠. 네. 그게. 네. 근데 사실은 자기 가고 싶은 구간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10년에 걸쳐서 친구들이랑 올해는 여기 뭐 여기서부터 100km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 100km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간다는 것 자체의 의미 혹은 심지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나만의 산티아고 길을 우리 동네에서 걸을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저는 생각에. 거기 간다는 분들은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고. 네. 왜 거기 가서 걸어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 이건? 아니요. 그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길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벌써 뭐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걷고 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와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들과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산티아고 길이 그러면 도대체 둘레길이나 올레길이랑 뭐가 달라 그럴 때 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뭐 교회, 뭐 성당 이런 거도 뭐 스페인 문화를 볼 것도 있지만 그보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 우리만 해도 가면은 막 운동 삼아 걷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다 자기만의 뭔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아요. 아 너는 여기 어떻게 오게 됐니? 뭐 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씩 정말 철학자가 되듯이 사연들이 이렇게. 있겠구나 정말. 네, 정말 그게 아주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스페인어를 하시니까 아주 잘하시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좀 하잖아요. 영어 같은 건 좀 하잖아요. 네.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느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콕에 특파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 좋아요.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느꼈는데 그 몇몇 가지만 친해져요.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 어디서 온 그럴 수 친구. 있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70%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요만큼 되는 네이티브가 분들이. 되는 사람들은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그들만의 아주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같은 주제나 다 평이한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갖죠. 네. 근데 어떤 언어가 네이티브의 수준이 되는 순간 그 만남의 정도, 만남의 깊이가 크게 달라질 거라는 완전 생각이 달라지죠. 들어요. 그쵸? 그런데 산티아고 길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언어가 아주 유창하지 않아도 다들 이제 뭔가 나의 내면의 변화를 겪고 싶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 내 마음을 다 열어 제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 오기 때문에 거기서 말이 조금만 통해도 혹은 통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그 관계를 맺고 힐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말 좀 걸어줘군요. 그쵸.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되게 놀라운 그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그 길 위에서. 정말로. 돈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혹시나 하고 준비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쓰고 가지 않는다. 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국인들은 계속 벌어야 되고 은퇴가 없는 삶,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들 버는 분들 중에 태반은 자기가 쌓아둔 돈의 절반도 못 쓰고 아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쁘게 살면 돈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50만 원만 쓰면 될 일을 바쁘게 살는데 똑같이 그걸 하려면 막 300만 원, 400만 원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죠. 많이 벌려고 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또 네. 쓰이는 일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살고 있으니까 나이를 먹고 있고 열심히 벌고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자동차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명품 핸드백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면은 휩쓸려서 다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저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되게 많이 권하고요. 되게 정확하게 저는 제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벌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서 되게 넉넉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제가 실제로 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여행 다니고 여유 있지? 그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거기에만 쓰임이 있고 나머지는 저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아나운서 그만두실 때 네. 이만하면 충분히 했어. 생각보다는 아주 좋은 직업만은 아니구나 였어요? 아니면 진짜 지금부터인데 너무 안타깝는데 아깝다 미련 남고 그랬었어요? 아니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많이 하기도 했고 진짜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세봤는데 TV 방송만 특집 빼고 한 5,000회는 했더라고요. 매일 TV에 2-3번씩 나오고 그래서 방송의 양도 이미 이제 많기도 했을 뿐더러 한번 이렇게 나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구나도 동시에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KBS 울타리 없으면 이제 무용지물일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서 1년 있는 동안 아무도 제 나이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병원 가지 않으면 나이 얘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내가 몇 살이었지를 약간 헷갈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신문 기사가 났어요. 손민아가 다시 왔다. 근데 괄호하고 나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 덕분에 제가 몇 살인지 다시 알면서 이 차이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는 그 나이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계를 이미 딱 머릿속에 심어주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1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제가 무슨 그런 얘기 끊으면 너무 왜 자꾸 나이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으니까 1년 동안 제가 잊어버리면서 저도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너무 여행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이런데 KBS 울타리에서 있으면은 그 뭐 휴가를 맨날 눈치 보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책을 쓰자고 제안을 하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KBS의 유명한 아나운서여서 뭐 지금 화제성이 있어서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잘 됐을 때였는데 그 책을 보고 손민아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당신의 눈으로 세계를 우리도 보고 싶기 때문에 원하는 나라를 원하는 시점에 골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다녀오시오. 그러면 앞으로 10권의 책을 내주겠다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행비는?
그때 제가 내는 것도 있고 뭐 출판사가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케이블도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는데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 건데 어느 정도 저는 세상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사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요. 제 인생은 그걸로 점철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슨 파도가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기 올라탈 때는 올라타야 되고 내려야 될 때를 알면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조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제 능력껏 하려면 그런 툴을 제 스스로 찾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전혀 미련은 없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나이를 전혀 별로 신경 안 써요? 전혀요. 저는 제 친구들이 몇 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도. 물어봐야지 그랬었지. 전에 무슨 영화 보면 프랑스 사람들 영화 동거하다가 너 몇 살이었어? 이렇게 그쵸. 동거를 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스페인 언어 자유자를 쓰대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일기 쓰듯이 그렇죠. 이걸 누가 읽겠어 그랬는데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뭐 베스트셀러 작가 이러면서 저한테 막 부담을 사람들이 주기 시작하고 출판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에서 매일 아침마다 시청률 0.1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출판도 이제 매일 순위를 보면서 몇 건이 팔렸냐 이 인쇄 얘기를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결국은 이게 경쟁을 내가 하자고 마음먹으면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음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남들이 안 한 거 아르헨티나를 가자. 머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늘 스페인 문학을 했기 때문에 막 보르헤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공부할 때 언젠가 이 탱고의 나라인 아르헨티나를 가야지 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취재가 잘 되고 너무 특이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재미있고 막 너무 매력적인 나라고 위험한데도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안전하게 잘 해서 이게 웬일이냐 해서 출판사에 전화해서 진짜 대박 머티리얼을 건졌다고 제가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깡그리 도둑을 맞았어요. 적어놓은 걸? 뭐 컴퓨터 뭐 진물 다. 그래서 정말 거짓거리 돼가지고 저희 그 같이 간 사진작가가 있었는데 사진작가 것도 완전히 다 없어져서 백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저희 컴퓨터랑 뭐 조명 카메라 그 당시에는 이 비디오 카메라는 게 그것도 다 없어지고 옷이고 뭐고 다 하다못해 헤어 드라이까지 다 없어져서 저는 진짜 원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울고 저희 둘이서 이게 웬일이냐 해서 그때 제가 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 길을 잘 했나? 잘 택한 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 그 사진작가를 설득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주소에 있었던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줬던 사진도 좀 받아내고 그 중에 사진 작가한테 카메라도 좀 빌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무는 사이에 저희를 도와줬던 그 아르헨티나 카우보이들이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서 가우초라고 하는데 그 빰빠 지역에 사는 정말 카우보이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쁜 나라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도둑을 기자들을 이렇게 저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했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골 빰빠 지역에 있는 쬐까만 신문사에서 찾아왔어요. 이거 얘기를 좀 기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라디오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터뷰를 해줬어요. 특이한 저널리스트, 네, 로스트 에브리띵.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해줬더니 또 며칠 있다가 동네 TV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걸 찾을까 해가지고 제 카메라랑 이런 거를 그 도둑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한국식이다. 한국식으로 이거 좀 나한테 좀 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죠. 걔네들이 봤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유명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나와가지고
그 도둑 맞은 쟤들이네, 한국 이번에 저널리스트 잃어버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책 내용이 되고 아, 이제 한 가지 제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만둬 놓고 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 게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책 제목도 뭐 스페인어는 자유다 막 이러고 하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뭔가를 그만둔 사람처럼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겁도 많고 뭐 하나를 할 때 너무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하고 조사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절대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은 준비와 그 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휴직하고 살짝 갔다 와서 짱을 보다가 이때다 싶으니까 도전을 한 거지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시라.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나에게 맞는 거고 맞는 타이밍이라고 느껴졌다면 그럴 때는 한번 던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아닌데 어설프게 그냥 와르르 이렇게 그냥 충동적으로 혹은 항상 뭔가 저 너머에 있는 건 다 무지개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후배들한테 조언하는 거는 내가 나가서 뭘 하고 싶은지 버킷리스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촘촘하게 그려보는 거죠. 내가 나가서 정말 잘못됐을 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봐서 이래도 나는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가 세워지면 그때는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결론은 모른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저더라고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변하지 않는 저 안의 가치는 어쨌든 열심히 살 거라는 거.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라는 걸 제가 알아서 그만둘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여행기를 좀 많이 써봐야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닥쳤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되게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게 없고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인간으로서 무슨 가치가 앞으로 뭐 10년이 그렇게 된다고 그 당시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썩는구나 이제. 그리고 저는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작가가 여행도 못 가죠. 그다음에 저는 말하는 게 직업이고 행사도 그렇지. 강의도 네 없지. 그런 어떤 실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러네. 저는 말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아나운서 근데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죠. 네. 그만둘 때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거는 없었네. 그렇죠. 입이 막히고 발이 묶이니까 여행 작가이자 그러네. 스피커인 저는 할 일도 없을 뿐더러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탈피하지라고 있었는데 그 이제 스페인에 있는 기자 친구가 있는데 그 기자 친구랑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하다가 그 친구가 그때 우리가 뭐 대구에 뭐 30번 확진자를 잡았다 이러면서 막 그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에 너희 나라는 어떻게 그걸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네. 바이러스를.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너가 얘기를 해주면 스페인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스페인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태리 북부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온라인 앱을 가지고 그냥 휴대전화로 인터뷰를 제 친구가 아까 그 석사과정에서 만난 친구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올릴 데가 없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바이럴이 엄청 되면서 스페인의 막 주요 신문에 기사가 나고 그러면서 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여러 군데서 왔어요. 스페인어권 전 세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뭐 스페인어권의 에이미상 같은 걸 받은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잘 이제 나오고 뷰가 잘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그거를 중남미 국가들이 다 봐가지고 제가 진짜 한동안 집에서 한 10개 국가들의 그 국영방송들 라디오 TV를 번갈아 가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을 물리는 거예요. 그날의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는 내가 이거 전문 기자도 아니고 나도 좀 잠을 자야겠다. 이거 좀 못하겠다 더 이상. 그래서 다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페루, 코스타리카, 뭐 아르헨티나, 뭐 칠레, 뭐 모든 방송들을 다 물려가면서 계속 코로나 막 멕시코 뭐 코로나 방송을 많이 했었고 그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튜브 팔로워가 막 늘어나서
이제 유튜버가 됐죠. 그것도 그렇고 올리브 사업도 왜 올리브예요? 지중해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화 쪽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문화예술하면은 뭐 거창한 뭐 예술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착 달라붙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학교 때 어문학 공부를 할 때도 문학은 좀 너무 멀고 고전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언어, 현실에 쓰이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관심 있는 것도 그런 거라 제가 생각할 때 언어의 끝판왕은 길거리에 쓰는 그러니까 문화의 끝판왕은 길거리에 쓰이는 언어랑 음식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그 어떤 가장 핵심적인 문화를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코로나를 거치고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도 이제 나이도 많고 앞으로 삶을 좀 효과적으로 잘 시간을 쓰기 위해서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저의 본질은 커넥터라고 느꼈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문화를 얘기할 수 있고 실제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걸 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기후 변화나 이런 어떤 농부들의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스페인에 대해서 조명되지 않는 거 가서 뭐 가우디 성당도 좋고 뭐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실제 이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너무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가져오고 반대로 한국 음식을 또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특히 한국 음식이 잘 못 들어가요. 어려워합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음식 문화가 세서? 네, 그러니까 북유럽만 해도 기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가 변변치 않으니 남부만 못 하잖아요. 세상을 먹는 거 중요하거든. 그래서 피쉬앤칩스가 나오고 뭐 이런 네. 거고 그리고 이제 테이크어웨이 음식도 발달하고 이런데 이제 스페인은 지금도 장이 서고 거기서 정말 산의 진미가 나고 그거를 갖다가 슬로우 푸드로 올리브오일 이렇게 해서 그냥 온 식구가 모여서 북적북적 먹고 이런 게 이제 그들의 문화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맛있고 그런데 누가 지금 약간 사실 한국 문화가 뜨곤 있지만 저거를 내가 어떻게 가서 먹어야 될지 굳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를 잘 아는 누군가가 어떻게 침투할지를 알아서 전략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그냥 일반 기업들에서 그냥 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한 30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페인 문화를 많이 알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요거를 갖다가 좀 잘 먹여야겠다. 음식에 관한 가장 콧대 높은 나라를 그러니까 꺾어본다. 근데 지금 너무 기회예요, 스페인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들이 너무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고 저도 친구들이 대부분 집에 한 명씩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즐겁게 살던 애들이 자기가 맨날 놀던 놀이터가 다 시신으로 덮이고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발효 음식과 건강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동양은 우리보다 낫나? 저도 쬐끔은 일조를 했죠. 한국은 왜 더 낫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치, 발효 음식, 식물인데 김치 발효라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이제 물론 다른 데서도 열풍이지만 스페인까지 침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셰프 스페인 편은 스페인에서는 김치 편을 따로 제작할 정도로 엘바이스 막 이런 신문에 엄청난 김치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지금 웬만한 미슐랭 식당에는 어떻게든지 김치를 자기가 주방장들이 배워서 넣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직까지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목말라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지금이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상륙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한국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하는데 말씀드리면은 그 스페인의 지중해에 보면은 발레아레스 제도라고 해서 유명한 섬이 4개 있어요. 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비사 그리고 포르멘테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네, 이비사.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메노르카라는 섬은 우리한테 비교적 안 알려져 있죠. 이비사는 그래도 뭐 클러빙을 하러 가고 마요르카는 아니테 선생님도 살았고 뭐 큰 섬이고. 근데 이제 그 메노르카라고 마요르카보다 작은 그 마요르카 큰 거고 메노르카 작은 거라서 메노르카인데 메노르카라는 섬에 우리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먼 이 섬인데 여기에 가면은 꼬레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섬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런데 가서 이제 봤더니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거기에 그 메노르카라는 섬을 그 가버너들이 그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던 지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섬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만 계속 개발이 되고 거기가 돌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개발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땅을 놀리고 있으면 되겠냐. 바다가 다 예쁜데 저쪽 편에 마을을 하나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자재를 가져가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 너무 멀어서 안 돼. 이름을 꼬레아로 해. 이렇게 해서 이름이 꼬레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너무 먼 나라인 거예요. 스페인 애들한테. 근데 그런 곳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도 제가 일본 사진작가랑 같이 갔거든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한 일을 일본 사람 한 명, 한국 사람 그러면은 다 일본한테 관심 갖고 나 애니메이션 뭐 받고 뭐 이래요. 한국 하는 게 너무 버킷리스트야. 전부 그래요. 너무 놀라운데 음식도 이제는 한국 음식이 뭐지? 이러던 시절에서 지금 이제 스페인은 그 한국 식당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갈 때마다 이 식당이 있었는데 다음에 가면 이 식당 2호가 생겼고 3호가 생겼고 이런 식인데 저도 못 가요. 제 스페인 친구들이 미나가 왔으니까 한 식당 가자. 이게 옛날 얘기예요. 왜냐면 예약을 할 수가 없고 한겨울에도 밖에 줄을 서 있어서 이제 한 식당 앞에는 의자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의자. 그 정도입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요즘에는 어느 식당 가면은 우리도 김치가 있어요. 심지어 바스크의 그 막 유명한 미슐링을 가도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저희 집은 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소스를 넣은 뭡니다. 막 계속 그래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머 김치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면 다 일본 회사, 중국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빨리 들어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저는 중간에서 그 두 나라를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커넥터니까 제가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부분. 저 한국인들은 한 1년간 김치를 먹지 맙시다. 왜요? 갑자기 이제 김치를 한국인이 안 먹으면 어떡하겠어. 수출하겠지. 적극적으로 스페인도 지금 팔고. 그게 경제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저 종갓집 김치든 CJ든 오뚜기든 식품회사 관계자분들은 선민아 아나운서에게 좀 전화를 해서 네, 스페인이 시장 큽니다 거기가. 네. 사실 이제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 음식 먹기 시작하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럼. 스페인을 다 먹는다고 봐야지. 스페인을 이제. 가면 라틴 아메리카를 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그렇지. 당연하죠. 네, 그리고 중남미까지 가버리는구나. 스페인에는 누가 다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까요? 아랍에 있는 국가들의 재력가들이 그러네. 다 거기로 휴가를 그걸 더. 오죠. 네. 그리고 스페인이 관광 1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스타들 다 거기로 휴가 오는 별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비사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세계화에 진짜 점화가 될 수 있는 길인 거죠. 다 들으셨죠? 관계자분들 다 들으셨죠? 자, 선민아 아나운서하고 오늘 함께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 건가? 저 여기 나오면은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그래서 자, 용감하게 사표를 던진 뭐 17년이에요? 시가 너무 빨리 간다. 어떻게 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에 다다랐어요? 어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의 저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높은 기준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어디에 꼭 매여 있어야 되는 거 없고 직장도 집도 그다음에 뭐 시간적으로도 제가 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제가 시간을 디자인할 수 있고 이제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죠. 그게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정말 많은 게 자유로워진 데다가 저는 언어적으로도 자유로우니까 어느 나라를 갔을 때 뭐 말이 안 통해서 힘들게 약간 옆 동네 가는 것 같아요. 스페인 갈 때 마음이 부담이 없고 자유로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네. 근데 그 경험은 못 해보셨겠지만 말이 아예 안 통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도 되게 자유로워요. 아 그래요? 어차피 말 걸 일 없고 말 들을 일 없으니까 그냥 이 나라에 나 혼자밖에 없는 이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자, 오늘 신과대화 예. 열정과 자유의 아이콘 선민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N잡너로서의 삶 저희가 응원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만나서 우리 자유 이야기해요. 선민아 아나운서, 선민아 대표, 선민아 작가, 네.
이 직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죠? 아, 자유로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손민아가 안 변하면 됩니다. 네, 자, 직업 변화. 손민. 자, 신가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네. 손 아나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